안녕하세요. 율트입니다. 오늘은 정지용님의 5월 소식이라는 작품으로 함께합니다. 콘잡이 먼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콘셉트만 잡으면 다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친구들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모든 인물들의 대사, 표정, 몸짓, 배경, 의상까지 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 여러 번 볼수록 줄거리 잘 기억나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아는 게 전체를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큰 콘셉트, 그러니까 전체 주제나 갈등 양상, 가장 뚜렷한 색깔, 특징, 그것들을 기억하는 게 먼저고요. 그리고 이제 덕후라 그러죠. 그런 기질이 있는 친구들은 그걸 여러 번 보다 보면 더 세부적인 부분까지 남들이 봤을 때 우와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알게 되는데요. 우리 공부도 그렇게 진행해야 됩니다. 오늘 정지용님의 5월 소식 먼저 해제를 보면서 콘셉트를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하죠. 이 작품은 다른 작품보다 그 콘셉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일제강점기 시대의 작품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전통적인 시와 해외에서 막 들어오기 시작한 서양시들의 과도기적인 형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서양시라고 해도 그것들은 번역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어떤 본질이나 특징들이 완전히 와닿기는 좀 어려웠겠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대의 작품들은 조금 논리적이고 딱딱 부러지는 것보다는 느낌과 감성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시대의 단어나 시대 배경, 그리고 그때의 문화 배경 같은 것들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출제를 해도 현대에 나온 작품보다는 딱딱 부러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명확하게 해석 가능한 시어, 그리고 전체 시대 상황과 연결된 컨셉. 우리 오늘 하게 되는 정주영 님이나 조지훈님, 윤동주님 이런 분들의 작품들이 시의 논리 구조보다는 어떤 시대 배경 상황 그리고 시인의 어떤 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른 시에 비해서는 강조가 되죠. 자, 그래서 이 작품 컨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보면 멀리 서해의 섬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러 간 친구가 자기랑 같이 있다가 멀리 서해의 섬에 아이들을 가르치러 갔나 봐요. 그 아는 사람에게서 온 소식. 그러니까 5월 소식이라는 정주영의 5월 소식이라는 작품을 보면 친구한테 편지 받고 설레는 거 요거 좀 외워줘야 합니다. 친구한테 편지 받고 설렌다. 그래서 화자의 애틋한 감정을 노래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감각적 시어 객관식 선지에도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문학에서 감각 나오면 선생님 뭐라 그랬죠? 참 옷을 감각적으로 입는구나. 말을 참 감각적으로 하시네요. 이런 거 없다 그랬어요. 무조건 최대한 기억해. 시, 청, 초쿠미, 나단. 한 번 더 할까요? 시, 청, 초쿠미, 나단. 이게 뭐예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그래서 무조건 오감을 감각적 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주용님의 작품에는 이런 감각적 시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서구적인 소재들을 많이 쓰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당시에 모더니즘적 취향이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객관식 선지의 네모 박스, 즉 보기와 함께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모더니즘은 서구에서 전통적인 사상을 뛰어넘고 새로운 것을 도전한 것들, 그것들 다 모더니즘이라고 그러는데요.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심플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우리 시인들께서는 그런 경향을 많이 받아서 또 우리나라에서 모더니즘을 하려면 우리의 전통적인 것들, 삿갓이나 도포, 이런 거, 한복 이런 것보다는 이런 서양적인 것들 많이 다루게 되겠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모더니즘의 특징은 이런 서구적인 시어를 많이 쓰고 있다. 또 감각적인 표현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살짝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일단 큰 컨셉은 친구에게 편지 받아서 본인의 감정을 노래했다. 그리고 모더니즘이라는 게 뭔가 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려와서 마음속으로 작은 배를 타고 바다에 건너가는 상상 이것도 꼭 기억해 줘야 되는 콘셉트. 그죠? 우리가 컨셉 그러는데 표준은 콘셉트라세요. 자, 그래서 콘잡이라는 말도 쓰죠. 상상을 하며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자 한다. 심리적 거리를 좁힌다는 것은 그와 더 친하게 지내고자 한다. 그런 뜻이죠. 그럼 이제 작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앞서 콘자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작품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작품 논리적으로 딱딱 부러지는 것보다는 본인의 감성이나 느낌, 그리고 그 시대의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현대 시대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나 최대한 논리적인 부분 먼저 뽑아내고요. 나머지는 약간 상상을 더 할까요? 첫 부분에서의 꾸밈을 받는 말이자 주어가 누굽니까? 이곳 첫 여름입니다. 그곳은 오동나무 꽃으로 불을 밝힌 곳인데요. 그러면 꽃이 불처럼 밝혀져 있다. 이거 비유고요. 그리고 아까 콘자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거 시각적인 것이 두드러지고 있죠.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뭐라 그랬죠? 감각적 표현. 계속 이렇게 감각적 표현 많으니까요. 선생님이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기 바라고요. 이곳이 그립지 않니? 라고 말을 건네듯 말건방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어린 나그네의 꿈이 때때로 파랑새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 같구나. 즉 파랑새는 어린 시절의 꿈, 이상, 그렇게 될 수 있고요. 갑자기 어린 시절을 떠올립니다. 이곳이 그립지 않니? 어린 시절 꿈이 떠오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앞뒤 문맥을 봤을 때 어린 시절 함께 했었던 그런 시절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나무 밑으로 가나 책상 턱에 이마를 괸 때나. 자, 이거는 지금 서술어는 있는데 대상이 없어요. 누가? 이렇게 시에서 대상이나 주어가 빠지면 나, 시인, 화자 이거나 앞에 나온 주요 대상이 계속 대상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나겠죠. 내가 나무 밑을 걸을 때나 책상 턱에다가 이마 이렇게 대고 여러분 이렇게 졸 때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할 때나 하여튼 나에게는 네가 남기고 간 기억만이 소곤소곤 거리는구나. 그렇게 해서 기억이 말을 하는 듯한 의인화하고 그 다음에 청각적인 감각적인 표현법을 사용하고 있죠. 나에게는 오직 내가 뭘 해도 너밖에 없어. 그런 식의 이야기인데요. 내려와서요. 모처럼만에 날아온 소식에 반가운 마음이 울렁거려. 요거는 조금 편하네요. 소식이 오랜만에 왔고요. 거기서 마음이 반갑고 울렁거리고 있고요. 약간의 역동적인 느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정도면. 그리고 가여운 좀 불쌍한 글자. 네가 이곳에 멀리 떠나가서 있으니까 너를 염려하는 거죠. 먼 황해 바다가 그 글자마다 넘실거린다니까 그 글자는 네가 보낸 거니까 너가 보낸 거니까 그 글자에 황해가 있다라는 거는 이 황해에 너가 있다는 거겠죠. 서해입니다. 서해 쪽에 그 지인이 있겠죠. 나는 갈매기 같은 작은 배를 한창 치달리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오늘날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배를 달리고 있다. 나는 차를 달리고 있다. 살짝 감이 올까요? 즉, 내 몸은 여기 있지만 내 마음은 벌써 배를 타고 달리고 있다. 혹은 내 마음은 벌써 배가 되어서 너에게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종선은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 나의 분신과 같은 존재, 객관적 상관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의외로 질문이 많은 부분인데요. 쾌활한 5월 넥타이가 더 나아가 그런 뜻이에요. 일제시대 때 쓰던 약간 표현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선생님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데요. 잘 모르겠으면 넘어가도 되고요. 그런데 EBS에 나온 거니까 컨셉을 다 잡고 반복해서 학습할 때는 이런 것도 더 나아가 이런 것도 알아두면 되고요. 갑자기 순한 바람이 되어서 순한 바람이라기보다는 너 쪽으로 가는데 돕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바람. 원하는 바람. 거기에 순풍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올 넥타이가 바람이 됐대요. 글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선생님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상황상은 내가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있는데, 자, 이 넥타이가 바람에 날려서 이렇게 펄럭펄럭펄럭 하고 있는 모습. 그걸 떠올리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림이 너무 이상한가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메고 있는 넥타이가 너를 향한 방향 쪽으로 이미 날아가고 있다. 서구적인 소재를 사용하면서
내 쪽으로 가고 싶은 그런 화제의 마음이 담겨 있다. 그렇게 나타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다 시각적으로 그런 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바람에 날릴 것 같고 내 넥타이가 날리고 있으니 내 몸이 날릴 것 같은데 차라리 이때에 이 김에 외다른 섬 로맨틱으로 찾아갈까? 이 외다른 섬이 내가 찾아가는 공간이니까 너가 있는 공간이고요. 그곳이 바로 로맨틱한 공간이래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인이 연인 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냥 친구일 것 같고요. 이 로맨틱은 낭만입니다. 낭만. 그러니까 내가 현실을 버리고 내가 하던 일 다 접고 갑자기 바다를 건너서 너가 있는 섬에 딱 나타나면 굉장히 낭만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찾아갈까? 이런 이야기고 1번 말과 그냥 산수, 숫자를 가르치러 간 조그만 페스탈로치아. 페스탈로치는 굉장히 유명한 교육 선생님 중에 한 분인데요. 아이들의 인격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스위스의 유명한 선생님이시죠. 이 페스탈로치아. 그러니까 이거는 예찬적입니다. 상대를 이렇게 훌륭한 존재로 예찬하는 거고요. 그리고 깨꼬리 같은 선생님아. 그래서 이것도 뭔가 좀 귀엽고 깜찍하다. 상대를 예찬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날마다 밤마다 요거요. 섬 둘레가 이건 너가 있는 공간이었죠. 섬은 근심스러운 파도에 씹히는지 아닌가 염려된다. 그렇죠. 이런 표현들이 오늘날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갑자기 너가 있는 곳에 근심스러운 풍랑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네가 있는 곳이 참 염려된다. 빨리 너를 그냥 찾아가고 싶다. 그런 이야기죠. 은은히 밀려오는 듯 멀리 우는 오르간 소리. 이 오르간 소리는 너가 선생님이니까 너가 수업할 때 연주하는 악기입니다. 예전에는 선생님이 오르간 연주해 주시고 학생들이 따라 노래를 부르고 이런 수업들이 있었는데요. 요즘 잘 모르겠네요. 자, 해서 이 오르간 소리가 멀리 있어요. 너와의 거리감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은은히 밀려오는 듯 하니까 이런 상상을 통해서 너의 오르간 연주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그래서 거리감을 좁히는 분명히 너는 나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는 그것이 밀려오는 듯한 상상을 통해서 거리감을 좁혀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고요. 청각적인 감각 이미지를 사용했고 명사 종결로 거기에다가 말 줄임표로 이렇게 되면 여운을 주게 되죠.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것도 멋있지만 내가 너를 사랑 이러면 그렇죠? 뭔가 더 여운이 생기죠. 이렇게 해서 상대에 대한 나에게 소식을 전한 지인에 대한 그리움과 염려를 나타낸다. 그런 것들을 상상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그 컨셉을 먼저 이해하고 작품 세부적인 것들 이해하면 나중에 시험에 나왔을 때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고생했습니다.